울란바토르 주요 대학 3곳에서 한국어 전공 지원율이 영어 전공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현상이죠. 언어학자들은 일시적 유행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청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학뿐 아니라 학원, 기업교육, 자격시험까지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영어권 국가들이 당황했고 교육정책 위반자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0년 이어온 영어 중심 외국어 정책이 흔들렸죠. 지금부터 몽골 청년 세대가 한국어를 택한 이유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15년째 교육 현장을 관찰해온 연구자입니다. 2010년대 초반, 몽골의 외국어 교육 구도는 명확했어요. 영어가 1순위였죠. 대학 입시에서도, 취업 준비에서도, 부모들의 선택에서도 영어는 흔들리지 않는 최우선 언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당시 울란바토르 시내 주요 대학 5곳의 외국어 전공 지원 현황을 보면 영어 전공 지원자가 전체의 60%를 넘었습니다. 한국어는 기껏해야 5% 수준이었어요.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영어 배워야 세계 어디서든 살 수 있어. 그게 진짜 글로벌 언어야.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몽골을 벗어나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실제로 영어 능력자들은 국제기구, 외국계 기업, 해외 유학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곧 성공의 티켓이었죠. 한국어는 그저 특수 언어 중 하나였어요. K-팝 팬들이나 배우는 언어, 드라마 자막 없이 보려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언어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한국어를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다음 서열로 분류했죠. 실용성 측면에서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였어요. 2015년경 제가 참석한 한 교육 정책 세미나에서 몽골 교육부 국장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국어는 문화적 관심사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용 언어로 보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으니까요. 그 발언은 당시 몽골 교육계의 공통된 시각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워봐야 쓸 곳이 별로 없다는 거였죠. 취업 시장에서도 한국어 능력은 가산점 정도였고 필수 요건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영어 토익 점수는 이력서 필수 항목이었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는 선택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한 사립대학 한국어학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40% 늘었어요. 처음엔 K-팝 열풍 때문이라고들 했죠. 일시적 현상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회의에서 이렇게 예측했어요. 3년 안에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문화 소비와 언어 학습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드라마 보는 거랑 언어 공부는 별개입니다. 그들의 확신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 붐 때도, 홍콩 영화 열풍 때도 일본어와 광둥어 학습자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2년 안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거든요. 한국어도 똑같은 패턴을 따를 거라 봤습니다. 문화 콘텐츠 소비는 변덕스럽고 언어 학습은 지속성이 필요하니까요. 저도 처음엔 그 분석에 동의했어요. K-팝 열풍이 식으면 한국어 학습 열기도 자연스럽게 식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반복됐으니까요. 하지만 2017년, 2018년에도 한국어 전공 지원자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더 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지원자 프로필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전엔 한국어 전공 지원자의 대부분이 여학생이었고 K-팝이나 드라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남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고 공대 복수 전공으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남학생을 인터뷰했어요. 전기공학 전공에 한국어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이었죠. K-팝에 관심 있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건설, 광산, 제조 분야예요. 기술직으로 취업하려면 한국어가 필수예요. 영어로는 안 돼요. 현장에서 한국인 관리자들이 한국어로 지시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어가 문화 소비의 언어에서 실용 언어로, 직업 도구로 전환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 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과 친구들 중에 한국어 배우는 애들 많아요. 다들 졸업 후 취업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날 인터뷰 이후 저는 여러 대학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보다 취업, 현장 소통, 실무 능력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2019년 초, 몽골 최대 국립대학의 외국어학부 학과별 지원 현황이 공개됐어요. 그해 한국어학과 지원자 수가 영어학과를 넘어섰습니다.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죠. 대학 관계자는 긴급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예상 밖입니다.
통계 오류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어가 한국어에 밀릴 리 없어요. 하지만 재검토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국어 지원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죠. 울란바토르 주요 대학 세 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어 전공 지원율이 영어를 넘어선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어요.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해온 영어 중심 외국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에서 한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영어의 위상이 정말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몽골의 젊은 세대가 선택한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는 거요. 2019년 중반부터 몽골 교육계의 시선이 한국어 현상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어 정책 재검토 태스크포스를 꾸렸어요. 영어 중심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어를 공식 주요 외국어로 격상시킬 것인지 판단해야 했죠. 수십 년간 이어온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어 열풍이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급한 정책 변경은 위험해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에는 방어적 태도가 담겨 있었어요. 영어의 위상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였죠. 하지만 현장은 이미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울란바토르 시내 사설 어학원들의 풍경이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엔 영어 학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한국어 학원 간판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한 한국어 학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20년간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8년에 한국어 학원으로 전환한 분이었어요. 왜 바꿨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요가 폭발했어요.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몰려와요. 영어반은 학생이 안 차는데 한국어반은 대기자가 생겼어요. 그 학원의 등록 현황을 보여줬는데 2019년 상반기 한국어 수강생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어나 있었어요.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학생과 직장인이 섞여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건 직장인 비율이었습니다. 전체 수강생의 40%가 이미 취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러 온 걸까요? 학원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승진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하대요. 한국인 상사와 직접 소통 못하면 승진 기회가 안 와요. 통역 거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취업 시장의 변화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내 한국 기업 채용 공고를 분석했어요.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했죠. 2015년엔 한국어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한 채용 공고가 전체의 15%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우대 사항이거나 아예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엔 40% 이상의 공고가 한국어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단순 사무직이 아니었어요. 건설 현장 관리직, 광산 안전관리자, 제조업 생산 라인 슈퍼바이저 같은 기술직과 관리직에서 한국어가 필수 요건이 된 겁니다. 영어는 오히려 우대 사항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한 건설사 인사 담당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분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영어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한국어로 지시하고 현장 보고서도 한국어로 작성돼요. 통역사 쓰면 시간 낭비고 의사소통 오류도 생겨요. 그래서 아예 한국어 가능한 사람만 뽑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보여준 자료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최근 3년간 채용 현황이었는데 한국어 능력자의 평균 초봉이 영어 능력자보다 20% 높았어요. 승진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한국어 가능자는 본사와 직접 소통하고 한국인 관리자와 바로 협업하고 기술 문서를 직접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 효율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2019년 말 저는 몽골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자 고용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최근 3년간 한국 관련 기업의 몽골인 고용이 60% 가까이 늘었어요. 그중 한국어 가능자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 할 줄 아는 인력이 부족해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한 건 유행이 아니라 시장의 신호를 읽은 거였어요. 일자리가 있는 곳, 돈이 되는 곳, 승진이 가능한 곳을 향해 움직인 겁니다. 같은 시기 영어 학원들은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등록생이 줄었고 일부 학원은 폐업했습니다. 한 영어 학원 강사는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학생들이 안 와요. 학부모들이 물어봐요.
영어 배워서 어디 취직하냐고. 한국어 배우면 바로 취직되는데 왜 영어를 배우냐고요. 그 강사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질문이었거든요. 영어는 의심의 여지 없는 필수 언어였는데 이제는 실용성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몽골도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했죠. 취업률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한국 관련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해고를 최소화했고 오히려 일부 직종에선 채용을 계속했어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어 능력. 저는 당시 해고를 피한 젊은 직원을 인터뷰했어요. 26살 남성이었고 한 제조 회사의 생산관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부서에서 5명이 잘렸어요. 저만 남았죠.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본사 보고서를 제가 직접 작성하니까 회사 입장에선 저를 자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동료들은 영어를 잘했지만 한국어는 못했습니다. 평소엔 통역을 통해 일했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선 직접 소통 가능한 인력이 더 가치 있었던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어 온라인 강좌 수강생이 급증했어요. 집에 갇힌 젊은이들이 시간을 투자한 곳이 한국어 학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자가 저에게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한국어 강좌 수강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었습니다. 영어 강좌는 50% 증가에 그쳤어요. 운영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리해요. 어떤 언어가 실제로 밥벌이에 도움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영어는 좋긴 한데 당장 쓸 데가 없어요. 한국어는 배우는 즉시 써먹을 데가 생겨요. 2020년 말 몽골 교육부는 결국 움직였습니다. 한국어를 공식 주요 외국어 목록에 추가하는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준 겁니다.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와 국제 협력 확대를 고려하여 한국어를 주요 외국어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그 발표는 현실을 뒤따라간 것에 불과했습니다. 정책이 바뀌기 전에 이미 현장은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부나 교육 전문가들이 방향을 정한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스스로 방향을 정했다는 거요.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어를 택했습니다. 2021년 들어서 몽골 현장의 변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주요 서점 3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변화를 관찰했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외국어 교재 코너는 영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서너 개 서가를 영어 교재가 차지했고 한국어 교재는 한 칸 정도였죠. 그런데 2021년 봄 한 서점에서 외국어 코너 재배치 공사를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서점 직원이 설명했어요. 한국어 교재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자꾸 품절되거든요. 영어 교재는 재고가 쌓이는데 한국어 교재는 들어오는 족족 팔려요. 실제로 그 서점의 한국어 코너는 2달 뒤 영어 코너만큼 넓어져 있었습니다. 입문서부터 고급 교재까지 레벨별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같은 현상이 다른 서점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서점 매니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특히 직장인용 실무 한국어 교재가 잘 나가요. 비즈니스 회화, 이메일 작성, 보고서 쓰기 이런 거요. 학생들만 사는 게 아니라 30대, 40대도 많이 사요. 교재 구매층이 확대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대학생들만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대학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 주요 국립대학이 한국어학과 정원을 늘렸어요. 저는 그 대학 학과장을 만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학과장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매년 떨어뜨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성적 우수한 학생들인데도 정원 때문에 불합격시켜야 해요. 학생들 항의도 들어오고 학부모들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을 늘렸는데도 경쟁률은 여전히 높았어요. 지원자 수 자체가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복수 전공 추세였습니다. 공대생, 의대생, 경영학과 학생들이 한국어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저는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21살 남학생이었고 3학년 때 한국어 복수 전공을 시작했어요. 왜 한국어를 선택했냐고 물었더니 그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조 현장 가면 한국 기계 많아요. 매뉴얼이 한국어로 돼 있고 기술 지원도 한국어로 오고요. 영어 매뉴얼은 나중에 번역되거나 아예 안 나와요. 한국어 읽을 줄 알면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는 이미 방학 때 인턴십을 다녀왔더군요. 한 제조 공장에서 일주일 동안 현장 실습을 했는데 거기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기계 고장 났을 때 한국어 매뉴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선배 엔지니어들도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고쳤죠. 그때 느꼈어요. 이게 진짜 경쟁력이구나. 2021년 중반, 제가 관찰한 또 다른 변화는 학원가였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주요 학원가를 걸어 다니면 한국어 학원 간판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한 학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20년간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가 2020년에 한국어 과정을 추가한 분이었어요. 처음엔 한두 반만 열었는데 1년 만에 한국어반이 영어반보다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영어반은 학생 수가 정체됐어요. 신규 등록이 거의 없고 기존 학생들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어반은 대기자가 생겨요. 반을 계속 늘려야 해요. 그 학원의 수강생 명단을 보여줬는데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40대 직장인까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중 30대 초반 직장인 한 명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는 여성이었고 퇴근 후 매일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사에 한국 클라이언트가 늘고 있어요. 계약서 검토하고 재무 보고할 때 한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지금까지는 통역 통해서 했는데 직접 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그녀는 6개월 뒤 승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 클라이언트 담당 팀장이 됐답니다. 월급이 40% 올랐다고 했죠. 2021년 하반기, 저는 울란바토르가 아닌 지방 도시들도 방문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인 에르데넷에 갔어요. 광산 도시였죠. 거기서도 한국어 학원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학원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수강생이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광산 노동자들이었어요. 학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3년 전 학원을 열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학생이 5명이었어요. 지금은 40명 넘어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요. 나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50살 넘은 분도 계세요. 왜 그렇게 많이 오냐고 물었더니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이 지역 광산 대부분이 외국 자본이에요. 그중 한국 쪽이 많아요. 관리자들이 한국 사람이고 지시가 한국어로 내려와요. 못 알아들으면 일 못하죠. 저는 그 학원에서 수업 듣는 한 노동자를 인터뷰했어요. 46살 남성이었고 광산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배워본 적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러시아어만 배웠죠. 그런데 한국어는 배우고 있어요. 안 배우면 일자리 잃을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1시간씩 혼자 공부한다고 했어요. 퇴근하면 학원에 갔습니다. 주말엔 교재를 들고 도서관에 갔죠.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글자부터 새로 배워야 하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그런데 석 달 지나니까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지금은 간단한 지시는 알아들어요. 그는 6개월 후 조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거든요. 통역 없이 작업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를 1년 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팀장이 돼 있었어요. 부하 직원 10명을 관리하고 있었죠. 월급은 전보다 50% 올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 인생에서 한국어 배운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애들한테도 한국어 배우라고 했어요. 큰애는 지금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하고 있어요. 2021년 말, 저는 몽골 전역을 돌며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수도에서 지방으로, 젊은 세대에서 중장년층으로, 학생에서 노동자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였고 생존 전략의 변화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어떤 언어가 실제로 밥벌이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영어는 여전히 중요한 언어였지만 당장 내일 일자리를 구하고 다음 달 월급을 올리는 데는 한국어가 더 직접적이었던 겁니다. 2022년 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전쟁이 시작되자 몽골의 무역 루트가 흔들렸습니다.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던 물류가 막혔어요. 에너지 수입도 불안정해졌죠. 몽골 경제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당시 몽골 경제연구소 연구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파트너를 다변화해야 해요.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죠. 몽골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유치를 늘리고 무역 파트너를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됐어요. 몽골 기업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때 한국어 가능 인력이 있는 기업이 유리했거든요. 한 무역회사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분은 광물 수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 바이어들과 주로 거래했는데 전쟁 이후 동아시아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바이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계약 협상하고 물류 조율하고 품질 기준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 직원은 28살 청년이었어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고 졸업 후 이 회사에 입사했죠. 입사 당시엔 한국어를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회사 대표가 말했어요. 그 친구 없었으면 계약 못 땄을 거예요. 통역 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묘한 뉘앙스 전달이 안 돼요. 직접 소통하니까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그 청년은 반년 만에 2번 승진했습니다. 평사원에서 과장이 됐어요.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된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여러 업종에서 나타났어요. 건설 자재 수입 회사, 식품 유통 회사, 의료기기 업체, 한국어 가능 직원이 있는 회사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2022년 중반, 몽골 상공회의소가 흥미로운 발표를 했어요. 전년 대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3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특정 국가와의 교역 증가율이 가장 높았죠.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는 게 관건인데 준비된 인력을 가진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언어는 곧 비즈니스 기회라는 거였죠. 같은 시기 몽골 대학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학 목적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엔 몽골 학생들이 유학 가려면 러시아나 유럽을 많이 선택했어요. 영어권 국가도 인기 있었죠. 그런데 2022년부터는 동아시아 국가로 가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한 유학원 상담사를 만났어요. 그분은 10년째 유학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들어서 문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미국, 영국, 독일 문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 문의가 제일 많아요. 부모들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고 물었더니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유학 비용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진로예요. 한국 유학 다녀오면 몽골에서 취업이 잘 돼요. 한국어 완벽하게 하고 한국 문화 이해하고 네트워크도 생기잖아요. 기업들이 그런 인재를 원해요. 실제로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졸업 전에 이미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한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 청년을 인터뷰했습니다. 26살이었고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귀국 후 한 달 만에 취업했다고 했습니다. 면접 보러 갔는데 대표님이 바로 채용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시장 개척을 준비 중인데 한국 문화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연봉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제시하셨어요. 그 청년의 초봉은 몽골 대졸 초임 평균의 2배였습니다. 한국어 능력과 현지 경험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2022년 하반기, 저는 몽골 전역의 고등학교 진로 상담 현황을 조사했어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학 전공과 외국어 과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울란바토르 한 고등학교 진로 상담 교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이었고 15년째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진로 상담 오면 영어 점수 올리는 법부터 물어봤어요. 지금은 한국어 배우는 게 좋으냐고 물어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글로벌 언어보다 실용 언어를, 먼 미래보다 가까운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로 상담 교사가 학생 상담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상담한 학생 200명 중 140명이 한국어 관련 질문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영어 관련 질문은 50명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변했어요.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언어를 원해요. 한국어가 그런 언어가 됐죠. 2022년 말 몽골 교육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선택 외국어 과목 중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 비율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어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의 신호였어요. 몽골의 젊은 세대가 미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였죠. 저는 2022년 한 해를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가 몽골의 언어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거였어요. 러시아어가 빠진 자리를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영어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지만 몽골 현장에서 당장 일자리를 주는 언어는 아니었거든요. 한국어는 배우면 바로 써먹을 수 있었어요. 취업하고 승진하고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했던 겁니다. 2023년 초 몽골 교육계의 결정타가 떨어졌습니다. 몽골 국가시험위원회가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겁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했어요. 외국어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거였죠. 예전엔 대학 입시에서 외국어 과목이 영어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영어를 필수로 봐야 했어요. 다른 언어를 배워도 입시에선 영어 점수가 필요했죠. 그런데 2023년부터는 학생들이 영어 대신 한국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외국어든 하나만 선택하면 됐어요.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실질적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외국어 과목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겉으로는 학생 선택권 존중이었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인정한 거였어요. 더 이상 영어만 고집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교육 현장이 유동쳤습니다. 저는 발표 다음 날 울란바토르 주요 고등학교 3곳을 방문했어요. 학생들과 교사들 반응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가 말했어요.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이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고요. 한국어 공부한 애들은 자기가 한 선택이 맞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반 학생 35명 중 23명이 한국어를 선택하겠다고 했답니다. 영어 선택은 9명, 중국어가 3명이었어요. 저는 그중 한국어를 선택한 한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18살 여학생이었고 2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워왔어요.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잘 못해요. 한국어는 제가 선택해서 배운 거라 더 열심히 했어요. 입시에서 한국어로 볼 수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 학생은 대학에서 국제통상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엔 무역회사에 취업할 계획이었어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필요할 거라고 판단했죠. 입시 제도 변경 소식이 퍼지자 학원가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영어 학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등록생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거든요. 반면 한국어 학원은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한 한국어 학원 원장이 저에게 하소연했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상담이 안 돼요. 반을 늘려야 하는데 강사가 부족해요. 학생들 다 받으려면 강사를 5명은 더 뽑아야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강사 부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모자랐거든요. 자격을 갖춘 강사는 여러 학원에서 동시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한 한국어 강사를 만났습니다. 32살 여성이었고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2년째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제의가 5개 들어왔어요. 연봉을 2배로 주겠다는 데도 있었어요.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도 급여를 올려줬고요. 한국어 강사의 몸값이 치솟은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했죠. 2023년 중반, 저는 몽골 전역의 대학 지원 현황을 추적했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뀐 첫 해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요 대학 5곳의 입시 외국어 과목 선택 비율을 보니 한국어 선택 비율이 평균 60%였어요. 영어는 30%, 나머지 언어가 10%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00%가 영어였는데 단번에 30%로 떨어진 겁니다. 한 대학 입학처장을 인터뷰했어요. 그분은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영어 시험 출제위원들이 할 일이 줄었다고 하소연해요. 반면 한국어 채점위원이 부족해서 급히 충원했죠. 대학들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 지방 대학들이었습니다. 어떤 지방 대학은 한국어 선택 비율이 70%를 넘었어요. 영어는 20%밖에 안 됐습니다. 왜 지방에서 더 높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지방 학생들은 수도보다 취업이 더 어려웠어요. 선택지가 적었죠. 그래서 더 실용적인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가 바로 그런 언어였어요. 지방의 한 고등학교 진학상담 교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엔 외국계 기업이 별로 없어요. 있는 곳은 대부분 광산이나 건설 현장이고요. 거기선 영어보다 한국어가 필요해요. 학생들이 그걸 알아요. 현실을 아는 학생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2023년 하반기, 몽골 고용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기업 채용 공고를 분석해보니 한국어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한 공고가 전체의 60%를 넘었어요. 영어 필수는 30%로 줄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한 인력 채용 플랫폼 운영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영어 필수 공고가 70%였어요. 지금은 한국어가 더 많아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바뀐 거죠. 왜 바뀌었냐고 물었더니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업무에서 영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반대로 한국어는 쓸 일이 많은데 할 줄 아는 사람이 부족해요. 수요와 공급 문제죠.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합리적이니까요. 저는 한 제조 회사 인사 담당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회사는 매년 신입사원을 20명 정도 뽑았어요. 올해 채용해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로 했어요. 영어는 우대 사항으로 바꿨고요. 지원자가 작년보다 2배 늘었어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젊은 인력이 많아졌거든요. 그 회사가 뽑은 신입사원 20명 전원이 한국어 능력 시험 중급 이상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고급 수준이었어요.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한국어를 진짜 잘해요. 업무 투입하면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교육 기간이 확 줄었죠. 2023년 말, 저는 몽골 언어 지형의 결정적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몽골 젊은 세대의 제1 외국어가 된 겁니다. 숫자로, 제도로, 시장에서 확인됐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10년에 걸친 조용한 선택의 결과였어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 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 전에 젊은 세대가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그들은 어떤 언어가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글로벌 언어보다 생존 언어를, 명예보다 실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2023년 말, 몽골 영어 교육 업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대형 영어학원 체인 한 곳이 폐업을 선언했어요. 20년 넘게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전성기엔 지점이 15개였는데 3년 만에 5개로 줄었고 결국 문을 닫은 겁니다. 폐업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돌려 말했지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학생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학원의 마지막 원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남성이었고 15년간 그 학원을 운영했어요. 3년 전만 해도 대기자가 있었어요. 반을 늘려도 모자랄 정도였죠. 그런데 2021년부터 등록생이 줄기 시작했어요. 2022년엔 절반으로 줄었고 올해는 유지가 안 됐어요. 그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수강료를 내렸고 커리큘럼을 바꿨고 마케팅도 강화했어요. 소용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물어봐요. 영어 배워서 어디 쓰냐고. 한국어 배우면 바로 취업되는데 왜 영어를 배우냐고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영어 교육에 몸담았던 사람이 시장에서 밀려난 겁니다. 비슷한 일이 몽골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소형 영어 학원들이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살아남은 학원들도 한국어 과정을 추가하거나 아예 한국어 학원으로 전환했죠. 한 학원은 간판을 바꿨어요. 영어 학원에서 다국어 학원으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어반만 학생이 찾습니다. 저는 그 학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대 초반 여성이었고 10년 전 학원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영어가 한국어한테 밀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바꿔야 했죠. 그녀는 작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직접 가르치려고요. 지금은 기초반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제 학생 시절엔 영어가 전부였어요. 영어만 잘하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죠.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달라요. 실용성을 따져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걸 배우려고 해요. 영어 교사들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자리가 줄었거든요. 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인터뷰했어요. 30대 후반 남성이었고 교사 경력이 12년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영어 수업이 주당 6시간이었어요. 올해는 4시간으로 줄었어요. 학생들 선택 과목 조사했더니 한국어를 더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시수를 조정한 거죠. 그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어 교사 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려고 공부 중이에요. 방학 때 연수 프로그램 신청했어요. 영어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어 교사가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 5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024년 초, 몽골 교육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영어 교육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어요. 영어는 여전히 국제 공용어인데 젊은 세대가 영어를 포기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육부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영어의 중요성은 여전해요. 국제학술 교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영어는 필수죠. 하지만 현장에선 한국어 수요가 압도적이에요.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이에요. 정책 입안자들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방향을 정했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회의 결과는 모호했어요. 영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원칙만 발표했지 구체적 방안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몽골 경제계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일부 경제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한국어에 너무 치우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영어는 여전히 세계 언어인데 몽골이 동아시아 한 지역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논리였죠. 한 경제연구소 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경제 파트너 다변화를 위해선 다양한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어요. 한 무역회사 대표가 그 인터뷰에 반박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학자들은 이상을 말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요. 당장 내일 계약서 쓰고 다음 주 미팅하고 다음 달 물건 들여와야 해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가 한국어예요. 영어로는 안 돼요. 그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공감 댓글을 달았어요. 현장과 학계의 시각 차이가 드러난 겁니다. 2024년 중반 몽골 대학가에도 변화의 파장이 밀려왔습니다. 영어학과 지원자가 급감한 겁니다. 한 주요 대학 영어학과는 정원 60명의 지원자가 40명밖에 안 됐어요. 미달이었죠.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어학과는 정원 100명에 300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3대 1이었습니다. 그 대학 영어학과 학과장을 만났어요. 60대 초반 남성이었고 30년 넘게 영어를 가르쳐온 분이었습니다. 충격이에요. 우리 학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10년 전만 해도 최고 인기 학과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분야가 무너지는 걸 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학생들을 탓할 수 없어요.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면 한국어가 유리하니까요. 영어 전공자들도 요즘은 한국어를 복수 전공으로 배워요. 실제로 영어학과 재학생 중 30%가 한국어를 복수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만으로는 취업이 어렵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한 영어학과 3학년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21살 남학생이었어요. 영어 전공 선택한 거 후회돼요. 2학년 때 한국어 복수 전공 시작했는데 1학년 때부터 한국어 했으면 좋았을 거려. 취업 준비하면서 느껴요. 기업들이 원하는 건 한국어예요. 그는 졸업 후 무역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였어요. 영어 토익 점수는 이미 높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저는 몽골 언어 교육 시장의 완전한 재편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출판사들은 호황을 맞았어요. 인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반면 영어 교재 출판사들은 재고에 시달렸죠. 한 출판사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는 출간하면 3개월 안에 다 팔려요. 영어 교재는 1년 넘게 쌓여 있어요. 출판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 강좌는 유료로 팔렸지만 영어 강좌는 무료로 풀어도 수강생이 적었습니다. 한 플랫폼 운영자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작년 한 해 한국어 강좌 매출이 전체의 70%예요. 영어는 20%도 안 돼요. 시장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몽골의 젊은 세대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선택한다고요. 그 선택 앞에서 전문가들의 우려도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도 무력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방향을 정했고 젊은 세대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영어는 여전히 중요한 언어였지만 몽골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2024년 말 몽골 교육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한국어를 유행 언어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됐으니까요. 저는 5년 전 그 교육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어의 한계를 말했던 교육부 국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차관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제 발언 기억하세요? 한국어가 실용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틀렸어요.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솔직한 인정이었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요.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글로벌 언어가 아니라 생존 언어였어요. 당장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올려주는 언어요. 한국어가 바로 그런 언어였죠. 그는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 중심에서 다언어 중심으로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학생들을 믿어요. 이들이 더 현명해요.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게 맞아요. 태도의 근본적 전환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정책으로 바뀐 겁니다. 2025년 초 몽골 주요 대학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학과들이 커리큘럼을 대폭 수정했어요. 순수 영어만 가르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용 언어 조합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한 대학은 영어학과 이름을 국제언어학과로 바꿨어요. 영어를 주전공으로 하되 한국어나 중국어를 필수 부전공으로 이수하게 했습니다. 그 대학 학과장이 설명했어요. 영어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에 플러스 알파를 더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하는 인재를 키우는 거죠. 실제로 이 방식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 학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50% 늘었어요. 학생들도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단독이 아니라 언어 조합 방식으로요. 한 대학의 영어 전공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20살 여학생이었고 1학년이었어요. 저는 영어도 좋아하고 한국어도 필요해요. 둘 다 배울 수 있어서 이 학과 선택했어요. 졸업하면 국제 업무하는 회사 가고 싶은데 영어, 한국어 둘 다 있으면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젊은 세대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어 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 플러스 한국어로 봤습니다. 2025년 중반, 몽골 기업들도 채용 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한국어만 요구했던 기업들이 한국어 플러스 영어를 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어는 필수고 영어는 추가 경쟁력으로 본 거죠. 한 대기업 인사팀장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어 가능자가 많아졌어요. 이제는 공급이 충분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어까지 하는 인재를 선호하게 됐죠. 한국어로 현장 업무를 하고 영어로 글로벌 소통을 하는 인재요.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게 아니라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영어까지 갖추면 더 좋다고 본 거죠. 이 변화는 다시 교육 현장으로 피드백됐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만 배우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어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을 만났어요. 22살 남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전공이지만 영어도 따로 공부해요. 학원 다니고 온라인 강의 듣고 있어요. 취업할 때 둘 다 있으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는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영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었어요. 2025년 하반기, 몽골 사회 전체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1순위 언어로 자리 잡았지만 영어를 배제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되 영어도 함께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교육 정책 연구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몽골은 지금 새로운 언어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영어 중심 단일 체제에서 한국어 중심 복합 체제로요. 한국어가 현장 언어가 되고 영어는 보조 언어가 됐죠. 역할 분담이 명확해진 겁니다. 한국어는 일상 업무와 현장 소통을, 영어는 국제 문서와 글로벌 교류를 담당하는 식으로요. 이 구조는 실용적이었어요. 젊은 세대에게도,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한국어를 시작했던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32살이 된 그는 한 무역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 선택이 맞았어요. 한국어 배운 게 제 인생을 바꿨죠. 지금은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더 큰 무대로 나가려면 영어도 필요하거든요. 그는 한국어로 기반을 다지고 영어로 확장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요즘 후배들한테 조언해요. 한국어 먼저 마스터하라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를 더 하라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몽골 젊은 세대의 전략이 명확해진 겁니다. 한국어로 취업하고 영어로 승진한다. 한국어로 현장에 들어가고 영어로 경영진에 오른다. 2025년 말, 저는 15년간의 관찰을 정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몽골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언어 트렌드 변화가 아니었어요. 젊은 세대가 주도한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 전에 현장이 먼저 움직였고, 전문가가 분석하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선택했어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엔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했지만 결국 존중받게 됐어요. 왜냐고요? 결과가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어를 선택한 젊은이들이 취업했고, 승진했고, 성공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줬어요. 통계가 보여줬어요. 현실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어를 유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생존 언어, 실용 언어, 기회의 언어로 불렀습니다. 몽골의 경험은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언어는 권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위에서 강요하는 언어가 아니라 아래에서 필요한 언어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몽골 젊은 세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2026년 초, 저는 16년간의 관찰을 마무리하며 울란바토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보였어요. 학원, 서점, 카페, 식당. 한국어는 이제 몽골의 일상 풍경이 됐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죠.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두 젊은 여성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너 한국어 능력 시험 언제 봐? 다음 달이요. 고급 따려고요. 승진 심사에 필요하거든요. 저도 곧 봐야 해요. 우리 회사 과장 되려면 고급 필수래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마치 10년 전 사람들이 영어 토익 점수 이야기하던 것처럼요. 한국어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한 대학 캠퍼스로 갔습니다. 졸업식 시즌이었어요. 학생들이 가운을 입고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졸업생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한국어학과 졸업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24살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무역회사 해외영업팀이요. 연봉 협상도 잘 됐어요. 한국어 고급 자격증 덕분에 초봉이 높게 책정됐거든요. 그녀 옆에 선 부모님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딸이 한국어 전공 선택했을 때 걱정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생소했거든요. 근데 잘한 선택이었어요. 취업도 금방 됐고, 조건도 좋고요. 부모 세대도 이제 인정한 겁니다. 한국어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언어라는 거요.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게시판을 봤습니다. 취업 정보가 빼곡했어요. 대부분의 공고에 한국어 능력이 필수나 우대 조건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신생 스타트업 채용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필수, 영어 가능자 우대.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함께 성장할 동료를 찾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창업할 때도 한국어를 전제로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국어가 사업 기회의 언어가 된 거죠. 오후에 저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진로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여러 대학과 기업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한국어학과 부스 앞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어요. 상담을 기다리는 줄이 길었습니다. 옆에 영어학과 부스는 한산했죠. 저는 줄을 서 있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17살 남학생이었어요. 한국어 전공하고 싶어요?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이 한국어 전공하고 지금 좋은 회사 다녀요. 저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한국어 배우면 취업 걱정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의심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국어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죠. 박람회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몽골에서 한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됐구나. 저녁에 저는 5년 전 인터뷰했던 그 광산 노동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51살이 된 그는 광산 관리자가 돼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작년에 또 승진했어요. 이제 팀장이에요. 한국어 덕분이죠. 요즘은 후배들한테 한국어 가르쳐줘요. 제가 배운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의 월급은 5년 전보다 2배 올랐습니다. 중년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제 아들도 지금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해요. 딸은 고등학생인데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우리 가족 미래는 한국어가 만들어줬어요.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였어요. 밤에 저는 16년간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 기록, 통계 자료, 현장 관찰 노트. 두꺼운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자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몽골에서 일어난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요. 첫째, 경제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 자본과 기업이 몽골에 대규모로 진출했고, 그들과 일하려면 그들의 언어가 필요했어요. 둘째, 젊은 세대의 현실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봤어요. 글로벌 언어보다 생존 언어를, 명예보다 실리를 택했습니다. 셋째, 시장에 빠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 기업, 정부가 젊은 세대의 선택을 따라갔어요. 위에서 강요한 게 아니라 아래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몽골의 언어 지형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2026년 2월,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몽골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몽골의 경험은 하나의 사례 연구가 될 겁니다. 언어 정책은 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는 몽골 모델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의 선택을 따랐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더라고요. 한국어를 중심으로, 영어를 보조로, 필요에 따라 다른 언어를 더하는 방식으로요. 이 모델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자원 낭비 없이 실용성을 극대화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앞으로 몽골 젊은 세대는 다언어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한국어를 기본으로 상황에 맞게 다른 언어를 조합해서요. 이게 우리가 찾은 해답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라는 거요. 일상 언어, 업무 언어, 기회의 언어. 한국어는 몽골 사회 깊숙이 뿌리 내렸습니다. 16년 전 한국어는 K-팝 팬들이나 배우는 특수 언어였어요. 교육부 관계자들은 실용성이 없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일시적 유행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한국어는 몽골 젊은 세대의 표준 언어가 됐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취업 시장에서, 승진 평가에서 한국어는 핵심 요소예요. 이 변화를 만든 건 정부도, 전문가도,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젊은 세대였어요. 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기회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어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현실이 보여줬고, 이들의 성공이 확인시켜줬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는 이제 갑자기 나타난 언어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젊은 세대는 그중 가장 현실적인 언어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선택이 쌓여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다음 세대는 한국어를 외국어가 아니라 제2언어로 배울 겁니다. 영어를 배우듯 당연하게, 자연스럽게요. 이게 몽골 젊은 세대가 만든 미래입니다. 조용한 혁명의 결과입니다.